언니들, 요즘은 더 글로리가 핫하죠.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학폭과 사주를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더 글로리는 김은숙 작가가 딸아이의 질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엄마, 내가 그 피해자만 얻을 것 같아. 그 한마디로 내가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하지? 정말 피해자 부모의 심정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는데 어쩜 이렇게 권력자와 약자의 복수를 이렇게 실감나게 썼을까. 이게 사실 학폭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을 정말 잘 건드렸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어두운 거 잘 안 보거든요. 싫어하는데 음, 더글로리는 진짜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사실 10대 때 날라리나 학폭 가해자들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간목, 네.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주에서 나무, 이 목이라는 게 바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가부 언니가 간목, 네. 우리 써니 언니가 을목으로 태어났죠. 한때 뭐 껌 좀 씹으셨나봐요. 학폭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우, 전혀 아닙니다. 네, 학폭과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이 이런 바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을 강력하게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폭 가해자들의 사주 특징을 나눠보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 대망의 첫 번째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한다. 이게 내가 어딜 가나 중심이어야 되고 인싸가 되어야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대표 선수가 르세라핌의 김가람입니다. 아, 데뷔하려다가 무산된 친구.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외모도 이쁘고 인싸 중에 인싸인데 나보다 못한 상대를 깔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네. 네, 그래서 아직 사회화가 덜 된 나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학교 생활을 했을지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지고. 네, 예쁘고 똑똑한 게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죠. 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유독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폭력을 써가면서 자기들이 돋보였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니, 충분히 안 그래도 예쁜데 이 김가람 씨를 보니까 사주에 물바다더라고요. 사주가 지금 다 물기운으로만 가고 있고 운도 추운 겨울의 운이에요. 그래서 더 냉혹하게 행동했던 게 아닐까. 그러네요. 배우 지수 씨의 사주를 보면 그 지수 씨도 나 잘난 맛. 그래서 친구들 무리 속에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폭력으로 나타났던 거죠. 또 어릴 땐 또 남자들 힘이니까. 이럴 때 정말 잘 잡아주는 스승님만 계셨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왕이야! 다 비켜! 지금 본인의 마음의 소리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기운이 강해서 이게 친구들과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 초원의 사자처럼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늘 경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한 친구들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청춘시대의 박혜수 배우가 박혜수 씨. 네, 그 특징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청춘시대에서는 굉장히 아싸로 나와요. 근데 그 반대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연기가 자연스러웠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극에서는 MBTI로 치면은 극I 완전 그 아싸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실제로 이런 기질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본인이 실제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자기 기질이 강하면 사주 자체에서 제어해주는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을 썼던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맞아. 네. 머리 나쁘면 학폭도 못해. 그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것 같아. 티나지 않게 분명히 움직였을 거예요. 맞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거죠. 아, 진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를 구속하는 학교.
아, 진짜 공부가 싫다. 공부는 다 싫은데. 근데 이게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진학 때문에 등수가 매겨지고 늘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갇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이제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일단 공부 자체가 하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특히나 원래 사주 구조 자체는 규칙을 잘 따르는 사주였는데 운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흔한 말로 사춘기를 엄청 세게 받는다고 하죠. 어릴 땐 착했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변해버리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케이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제가 사심 가득 좋아했던 배우 중에 우리 남주혁 씨. 예, 우리 남주혁 씨 보면은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좀 의외였어요, 저는. 왜냐면 어릴 때 반듯하게 예쁘게 잘 컸을 것 같고, 한데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학창 시절의 운을 보면, 아, 그랬겠다 싶어요. 이게 그치. 기가 세지는 운이 딱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그때 농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는 그 길을 빼주는 진로로 잘 택했는데, 잘 택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폭의 의혹을 받았다는 게 좀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 운동도 경쟁 기분이잖아요. 운동은 맞아요. 반드시 승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가해자 사주들 특징을 보면 일단 친구들을 정말 좋아해요.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 무리에서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굉장히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시욕이 잘못 발현되면 이 규칙을 무시하고 강약, 약강. 그러니까 무리에서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약간 군림하려는 이런 철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자기 재능을 좀 뽐내고 튀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예인이 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학폭은 철없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걸 제어해주는 기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성, 두 번째 인성, 세 번째는 재성이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인성입니다. 이게 바로 엄마,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이게 과시욕이 강하다 싶으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찌감치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랑 같이 하는 동료다 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거죠. 네. 사주를 알면 아이들의 심리도 보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학폭도 예방 가능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폭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주살롱 찍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